그치? 아빠 이상하지.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자식은 많은 자식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엄마는 네 애비는 이러는데 아빠는 네 엄마는 이래. 니에미는 그래서 자식은 보통 대부분의 자식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평균 이하돌의 발전 로그. 평범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50. 상편과 이어서 하편. 이제 파트 1은 자기 혁명, 강한 멘탈이 최고의 무기다라는 스킬 4가지였고요. 이번에 남은 8가지 스킬 중에서 두 번째 파트, 압도적 승리를 위한 4가지의 전략적인 디테일한 스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스킬 챕터 5 139쪽입니다. 엄호 이동 스킬. 우리 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답이 보인다. 일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엄호 이동이 지금 군대를 아직 안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 Cover and move. 여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모두가 다 적군을 향해서 와 하고 달려가면은 어떻게 된다? 다 같이 총을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또는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끔 적군에게 위협을 가하는, 어떻게 총으로 위협을 가하는, 뭐 예를 들면은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제 숙이게 해가지고 우리를 잘 공격을 못하게 한다든지, 위협을 가하면은, 아니면 주위를 분산시킨다든지, 이쪽을 공격할 건데 저쪽에서 총을 쏘고 있으면 저쪽에 모두를 볼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이제 군대 전술이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엄호 이동할 때 혼났죠. 마지막 주임원사한테. 그러니까 탈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급하게 탈출하다 보니까 다른 지원 요청을 깜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뛰기처럼 이제 하나 탈출은 잘했으나 상급 부서에도 또 지원을 요청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주임원사는. 너희가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절차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혼났는데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호.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팀장님이 죽겠는 거야. 위에서 너무 좋아서. 근데 내가 쪼임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호하지 않는 거지. 팀장이 이제 과부하 걸렸어. 이거 어떻게 보면 자의식과 연관이 돼 있어. 음. 팀 활동을 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은 오늘 하루만 잘 무사히 넘겨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이 팀 활동을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활용해야지 하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 엄호 이동 몇 쪽이죠? 153쪽입니다. 네. 승리의 원칙. 우리 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엄호 이동.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전술이다. 전투에 필요한 유일한 전술이라고 해도 좋다. 엄호 이동은 한마디로 팀워크를 의미한다. 거대한 조직의 각 팀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해야 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각 그룹이나 부서는 벽을 허물고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원칙을 어기고 각자 따로 움직이거나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니까 이 전술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 이 우리가 앞으로 기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주의를 끌어줄 수 있는, 또는 상대편이 공격을 못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팀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바로 커버 앤 무브죠. 커버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무브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커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커버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동을 하다가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커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발목을 잡아버린다? 그러면 완전 재앙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이기도 하고, 그 삼성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1등 기업인 삼성에서도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뛸 사람 뛰라 이거야 이렇게 하시는 그다음에 걸을 사람 걸으라 이거야.
대신에 다른 사람 발목은 잡지 말라는 그 명령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유럽에서 하셨다는 걸로 제가 아직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뒤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은 못할 망정 서로 다리를 잡아서 그랬어. 이거 자의식이 문제죠. 자의식. 근데 또 이 리더십 스킬 책인 이 책에서 자의식을 이미 네 번째 이제 스킬이 이제 kill your ego지 않습니까? 책도 ego네요. check your ego. 자의식을 죽이고 팀을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 또는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업무 이동이라는 그 기술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딱 그거였죠.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계속 도서관에서 이제 살았죠. 근데 성욱이가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를 안 해줘 알잖아. 아 얘가 커버 앤 무브를 하고 있구나. 굳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장난스럽게 커버 앤 무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당연히 성욱이가 당연히 내가 가야지 라고 당연하게 커버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근데 이게 벌써 우리가 이 문화가 됐다는 거야. 내가 힘들 때는 성욱이가 커버를 해주고 또 성욱이가 바쁜 일 있으면 또 내가 커버를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커버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거든. 엄마가 바빠 먹여 살려야 돼 집안을. 그럼 엄마가 이제 부담이 좀 적게끔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그거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오늘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절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절에서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법회에 가서 설거지를 할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집 갔다 와가지고 설거지를 해놓으면 그렇게 어머니가 감동받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린 녀석들이 고사리 손으로 설거지를 해놨구나. 기특한 녀석들. 맞아? 고사리 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제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고사리 손으로 해놨구나. 이렇게 그 기특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고 오늘도 그걸 이제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작은 커버 앤 무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회사가 안 될 때는 또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또 본인의 그 사업체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이 집안에 이 기둥이 되어 주시고 또 어머니가 이제 허리가 다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야 될 때는 또 아버지가 집안의 주축이 되어서 또 이 무브를 하시고 어머니는 또 집에서 커버를 하시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러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집단이지 않을까. 근데 정말 가까운 부부끼리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네, 맞습니다. 예. 뭐 난 돈 벌어 오잖아. 너는 애를 보잖아. 막 이거를 극단적으로 너는 애를 보고 열심히 보고 난 돈을 벌기 때문에 애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보다는 소홀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파국으로 되는. 좀 여자 쪽에서 좀 힘들어하면 내가 돈을 벌지만 더욱더 잠만큼은 잘 재우겠다 해서 내가 애를 돌본다던가. 그 커버 앤 무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돈도 하나의 돈을 벌어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고생스럽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커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예를 들면 내가 돈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집안일로서 커버를 해줄 수 있다. 근데 또 내가 집안일이 너무 힘들면 또 당신이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와이프와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why를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리더십 스킬이 적용되네요. why. 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냐. 그 돈을 내가 뭐 연봉 많이 벌려고 했냐. 그렇죠. 아니면 연봉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플렉스 해가지고 그 가부장적으로 이 여자를 자의식적으로 눌려서 내가 거기에 일시적인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냐. 아니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자와 돈을 많이 벌어와도 더 애를 돌봐야죠. 이 와이프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대화 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실 것 같으면은 좀 그 도와주시는 분들 좀 쓴다든지. 아르바이트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돈으로 많이 줘버리면 힘이 날 것 같긴 해.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닌 사람도 그건 엄청 맞아. 많기 때문에 예. 오케이.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애들 보기 진짜 힘들어.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6 여섯 번째 리더십 스킬입니다. 단순함의 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실전에서 통한다. 누구나 이해를 해야 실전에서 통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 159페이지.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이 우리의 진행 프로세스를 이렇게 마련해놨다. 일부러 복잡하게 뭐 예를 들면 절차를 따지고 해가지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특히 이런 정말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화를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어떤 상황에서 설명을 해서 이제 오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만요. 자, 16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휘관의 계획을 경청하며 그에 얽힌 복잡성을 파악한 뒤에 그에게 말했다. 자네의 용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최소한 처음 몇 번은 계획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단순하게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냥 순찰일 뿐입니다.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존중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도 그냥 순찰이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여기는 너무 위험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가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이라크 병사들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대처할 겁니다. 라마니 같은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그에게 계획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거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들이 훌륭한 팀이라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네의 계획을 한번 보자고. 이 경로는 육군 2개 부대와 해병대 1개 부대, 총 3부대의 작전 지역을 지나지. 또 폭발 매설물 예상 지역 또한 포함돼 있어. 그 말은 곧 사상자 구출이나 탱크 화력의 지원을 필요할 때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야. 아예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어. 또 자네는 이라크 병사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지만 우리 네이비실 대원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 이번 첫 순찰만이라도 경로를 단축해서 여기 불도어 팀 작전 지역 내에 순찰하는 게 어떻겠나. 여기서 이제 일화는 이 부대에서 첫 이제 임무를 맡은 이 의욕이 넘치는 지휘자가 막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멀리까지 막 복잡한 작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조커가 말린 겁니다. 일단 단순한 것부터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을 짜다 보면은 계획이잖아.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디폴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지. 문제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최대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문제와 직면할 수 있는 그 경로를 피해갈 수 있는 단순한 전략, 단순한 경로, 단순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복잡하게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만들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우리 비즈니스 필드, 가정, 뭐 예를 들면 회사 생활 다 적용되잖아요. 업무를 제가 뭐 예를 들면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 지금도 있지만서도 투두 리스트를 적습니다. 하루에 일과 뭐 예를 들면 루틴을 정해준 루틴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구매 담당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과를 정해놓는데 일과를 쫙 옛날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내가 이거 시간별로 일과를 정해놨어요. 막 이때는 뭐 하고 출근해서 뭐 하고 메일 확인 몇 시까지 하고 근데 갑자기 막 불려가지고 미팅 막 2시간씩 3시간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과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중요한 거를 딱 가장 최우선적인 뭐 우선순위를 정해라고 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 몇 개만 탁탁탁 정해놓고 오늘 요것만 하면 일단 성공이다. 근데 그것만도 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시간별로 막 설명을 하고 막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또 거래처에서 또 뭐가 터졌다, 또 영업팀에서 뭐가 터졌다, 이런 그 터지는 이 매일매일 터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시간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복잡하게 다 정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아 맞아. 그때 멀리 돌아가게 되더라. 위기 상황에서 팀장님이 이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너 이것만 해. 그죠. 복잡 단어. 넌 이것만 해. 딴 거 신경 쓰지 마. 넌 저것만 해. 너 이것만 하고 퇴근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안정감이 있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행복만 해. 너 수학만 가. 공부하러 가. 아 그건 뭐 또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보통은 그러지 않나? 그러면 그때 Y를 가르쳐 준 상태네요. 그치. 네가 수학을 하면 미래에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건축학과에 유리하게 갈 수가 있고 건축학과 들어가서도 기사 시험 준비할 때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있다. 괜찮은 Y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저기 축하할 일이지만 마이 브라더가 우섭 씨가 이제 옛날에 한번 팟캐스트에서 밝혔었는데 야간대 다닌다고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한다고 생파 안 하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본인이 그 목표로 했던 그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지만서도 턱걸이로 그래도 첫 이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되게 아직 7기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수포자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리스너 여러분들도 분명 좋은 일이 계속 같이 생기실 겁니다. 저희랑 함께. 자, 그 챕터 7 7번째 스킬입니다. 우선순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해라. 181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우선순위 영어로 따지면 이제 prioritize and execute입니다. 근데 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이 훈련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압박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 지휘관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당장의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팀의 최우선 과제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팀 전체가 최우선 과제를 실행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동안 나는 과제를 정한다. 그동안 나는 다음 과제를 정한다. 그러면 다시 팀이 다음 과제에 총력을 다하게 되고 그 후 다음 과제로 넘어간다. 나 자신이 상황에 압도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긴장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라는 교전 수칙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는 능력은 보통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익히면 충분히 숙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쌌네. 근데 내가 머리를 말리고 있어. 와이프는 요리를 하고 있고 가스불로. 그러니까 이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서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똥기저귀부터 이제 갈아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도 울고 뭐 냄새도 나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 머리를 계속 말리다가 싸우는 거지 이제. 오빠, 애기 저 기저귀 좀 갈아줘 하는데 나 머리 말리잖아 이러는 거야. 우선순위가 완전 틀려버린 거야. 우선은 일단 머리는 이따 말려도 되니까 일단 애기 먼저 치워주고 이게 실생활에 딱딱딱딱 우선순위를 빨리 짤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제사 지내고 있는데 오빠 상 나르고 있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하고 갑자기 이거만 하고 이 우선순위가 막 게임이 우선순위가 아니잖아. 그 상황에서 가족의 모임과 친척들의 응대 이런 게 우선순위인데 그 깨져버리면 가정이 자칫 위기로 갈 수 있다. 나 게임하잖아가 아니라 이것만 끝나고가 아니라 먼저 제사 먼저 끝나고가 그다음 게임이 돼야 된다. 그 아까 전에도 그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뭐 투두 리스트를 만들 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일단 이거 근데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요 책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좀 팁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까지 알려줘요? 예. 몇 페이지죠? 194페이지입니다. 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전장에는 수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눈덩이 효과를 일으킨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각각의 문제는 저마다 복잡하고 중요하다. 하나같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리더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평정을 유지해야 하며 결정을 해야 한다. 긴장을 풀고 주의를 둘러보고 명령을 내리라. 유능한 지휘관도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일이 망치게 될 소지가 크다. 그런 상황일수록 최우선 과업을 정해 하나씩 실행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 196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팁. 각 문제의 시급성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를 간단 명료한 용어로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하위 리더와 팀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의 실행을 지시합니다. 모든 노력과 자원은 최우선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과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팀 내에서 우선 과제가 변경될 경우 이 상황을 위아래로 전파합니다. 우선 과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목표물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다른 문제들을 둘러볼 능력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빠르게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연습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나도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게 이 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전쟁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팀원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 예를 들면은 공격을 받았다. 우리도 뭐 이런 훈련을 했었지 않습니까? 공격을 받았다. 이러면 일단 소산부터 하잖아요. 공격을 받아 소산한 다음에 포탄 낙하 하면은 이제 네. 일단은 퍼져야지. 그죠. 소산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기 이제 공격을 하는 위치를 찾으면은 은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사격을 하고 다시 커버 앤 무브를 하고 이게 딱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저기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어디야 적 파격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몸부터 숨기라는 거. 자기 몸부터. 그치. 어디서 쏜 거 같아가 아니라. 네. 어디서 쐈지? 이렇게 거기서 보고 있으면 맞아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어디야? 궁금해하면 갑니다. 일단 궁금해하지 말고 일단 먼저 숨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지.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전체 솟아내 이렇게. 야 찾아 숨어 은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자 저쪽 바위 뒤에 있는 저기 예를 들면은 일본 대장 저 바위 뒤에 있는 저기 솟아나기 좋아 보이는구만. 저기 가서 한번 솟아내 보는 게 어때? 이게 아니라 간단 명료한 언어로 얘기를 해서 솟아내라고 이제 딱딱 명하게. 그 다음에는 항상 리더는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최우선 과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음 과제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여기에 키 포인트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순위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일 머리가 약간 없다고 표현하나?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죠. 그런 친구들 저일 수도 있고 옛날에 저 모습일 수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이니까 그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다 중요해 보이니까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게 선배님들의 또 역할인 것 같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야, 뭐 하냐?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야 그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하던 거 딱 멈추고 또 비아냥돼서 이제 또 딴 데 하러 가고 이제 그렇게 많이 혼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구나. 뭐 하냐? 이거 아까 이거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급해? 네, 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항상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7번째 스킬이었고요. 거의 다 끝나서 5가지 스킬이 남았고요. 8번째 스킬. 챕터 8 201페이지입니다. 지휘권 분산. 이 디센트럴라이즈 커맨드. 그러니까 이게 이 중앙 집중화된 이 지휘 체계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휘권 분산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이 부족한 일선 지휘관들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에 대한 엄청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권을 위임받은 일선 지휘관들은 역시 전술적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상급 지휘관이 그들을 믿는 만큼 그들 역시 상급 지휘관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약하면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되고 이는 결국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 부르저 기동대의 지휘권 분산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라크에 파견되기 전 미국에서 진행된 몇 달간의 극한 훈련과 준비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책임을 지을 사람이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 리더의 역량이에요. 근데 저 20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각 지휘관은 조직 전체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리 기동대에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금지됐다. 그 대신 제가 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래처와 거래를 해야 되는데 팀장인 내가, 리더인 내가 못 믿겠는 거야. 항상 그 중요한 거래처의 자리는 내가 항상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몸이 하나라기 때문에 여기도 급하고 저기도 급할 때 부팀장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네가 하고 와. 잘 할 수 있지. 끝내야 되는데 야 아니야 좀만 기다리시라 그래. 내가 금방 간다고 해. 그러니까 이게 그 부팀장님한테 그 믿고 맡기려면은 부팀장님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자기 책임이라는 거야. 부팀장님을 완벽하게 교육시키고 자기가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교육시키는 거죠. 적어도 그 다음에 부팀장님에게 권한을 줬으면은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부팀장님과의 신뢰도 쌓아야지. 뭐 어떻게 부팀장님과 신뢰 어떻게 썼습니까? 뭐 밥도 좀 먹어야 돼. 먹어야 되면 먹고 술도 한잔 해야 되면 한잔 하고 차도 한잔 해야 되면 차도 한잔 하면서 일단 비즈니스 Y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부팀장님이 한다. 그러면 부팀장님에게 맡기는 거야. 진짜. 그리고 부팀장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군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사회 조직이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렇지. 모든 일을. 근데 다 하려고 하는 분들 꽤 많다요. 그렇지. 진짜 많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 사실 자기가. 그리고 업무량도 효율적이지가 못한 거죠. 꽤 많습니다 실제로. 야 그것도 내가 할게. 이것도 내가 할게. 야 너 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부하들을. 응. 근데 왜 부하들을 믿게끔 교육시키면 되는데 또 교육은 시키기 귀찮거든 사실. 교육시키는 거 귀찮아합니다. 사실 교육시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정말 깊은 물과도 같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조직 생활이라는 게 교육시키는 것까지 나의 역량이다. 나의 실력이고 나의 능력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리더십이죠. 가정으로 예를 들 만한 게 있나? 그치 뭐 예를 들면은 지휘권 분산. 지휘권 분산. 예를 들면은 자식에게 이제 자식이 컸어 이제. 그래서 엄마가 이제부터 네가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한번 해봐라. 맡기는 거야. 화장실 청소. 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그럼 엄마한테 다 엄마가 어디 청소 다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제 뭐 움직일 수 있으면 화장실 청소 정도는 시킬 수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네가 왜 일단 Y부터 가르친 거지. 화장실 청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곳이고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또 화장실이 위생적이어야지 우리가 뭐 변을 본다거나 씻는다거나 할 때 기분 좋게 씻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조건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 이거 스킬로 자기가 이제 팟캐스트 해줬는데 자기 스킬이래요. 근데 저도 써먹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걸 이제 스킬이라고 이해하고 쓴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통신병한테는 야, 네가 통신병아, 네가 우리 소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나도 조커 동심면 출신이잖아요. 동심면 출신인데 이제 간부사관으로 이제 소대장이랑 중대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나도 동심병이었거든. 내가 동심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심병을 한 거야. 통신이 없으면 우리 소대는 다 죽은 목숨이야. 동심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기관총 사수한테 가가지고는 네가 우리 소대의 주포다. 주화력이야. 네가 없으면 우리 소대 다 죽은 목숨이야. 너의 커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무브할 수 있겠니? 업무 이동, 너의 업무 사기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네가 가장 중요한, 우리 소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소대장한테 가서는 부소대장님 우리 소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소대장님이 부사관들 모두 통제하고 부소대장님 짬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사한테 부소대장님이 우리 소대에서 가장 중요해요. 저보다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등병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탄약을 안 나르면은 우리 소대가 어떻게 탄을 들고 다니지? 네가 무거운 탄약을 나르지만 네가 짬이 낮아가지고 무거운 탄을 나르는 게 아닐 거다. 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가장 체력이 세고 가장 힘이 좋기 때문에 믿을만하기 때문에 네가 탄약을 나르는 거다. 저 노인네 봐라. 노인네 탄약 나르겠냐. 그래. 그리고 와서 아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장 중요한 거다. 화장실 청소가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 이건 자기의 스킬. 네가 집안을 이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임무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 Y를 완전 그냥 때려 박는 거지 사실. 써먹겠다 이거. 회사 가서 써먹겠다. 그건 니는 이제 걔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럭키한테 설명하는 거야. 럭키야, 네가 가장 중요한 담당이다. 네가 똥을 제대로 싸고 이 집을 이렇게 안 파뜨려지. 근데 럭키는 못 알아들어. 털이 너무 많이 빠져. 네가 털을 좀 들 빼고 불행히도 럭키는 못 알아듣지만 어쨌든 럭키도 설명하면 대충 알아들을 거야. 럭키야,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쯤 생각해봐도 네가 우리 가정에 도움되는 게 없다. 귀엽긴 한데. 그러니까 네가 엔돌핀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엔돌핀으로서 네가 엔돌핀 역할을 담당해준다. 근데 똥이랑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 엔돌핀보다 불행이 많다.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서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Y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지휘권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으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 대신 아기가 이제 락스 청소할 때 안 다치도록 미리. 그렇죠. 그런 거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전부 다 자기의 능력. 희석하는 방법. 예.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9번째, 12가지 중에서 9번째 스킬입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 집안이 잘 나가고 우리 회사가 잘 나가고 내 자신이 잘 나가기 위해서 4가지 스킬 중에 첫 번째, 229페이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실패하지 않는다. 네,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다. 목표 건물에 도착한 후 폭발물 처리 요원이 나서서 사제 폭탄을 점검했다. 곧이어 네이비실 대원 하나가 정문에 커다란 폭발물을 포착했다. 이라크인 인질이 있으므로 우리는 동행한 이라크군이 앞장서도록 계획을 짜두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벌벌 떨기만 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던 네이비실 전투 자문관이 이라크 병사들의 멱살을 잡아 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네이비실 대원들은 이라크 병사들을 뒤따라 건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 문 앞에서 이라크 병사들이 또다시 멈춰섰다. 그러자 네이비실 대원이 재빨리 앞장서서 집안을 수색했다. 모든 방 수색을 끝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생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목표물 확보! 나는 이렇게 외치며 대원들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거둔 성과였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밑에 내려가서 우리는 네이비실 대원이다. 너를 구하러 왔다. 감사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는 우리를 본 적이 없다. 이 일도 없었던 거다. 하지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소녀는 그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됐다. 문을 폭발할 때야 비로소 적들은 우리가 왔다는 걸 알아챘다. 우리는 완벽한 기습으로 인질범들을 생포했다.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인질범들이 무기를 소지하긴 했지만 사제 폭탄이나 기관총은 마당이나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운이 좋은 셈이었다. 하지만 그 운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기도 했다. 적을 급습하기로 한 계획이 멋지게 맞아떨어졌다.
이런 계획 수립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네이비실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의 산물이었다. 라마디에서도 오랫동안 활약해온 육군의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도 작전 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가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자원과 노하우를 대비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들 자체는 되게 예를 들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좀 저는 그 좋은 면도 물론 많지만 예를 들면은 나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돈 버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사람들은 돈에 이제 뭐 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혹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잘 된다는 사업이 있다. 뭐 무자본 창업이다. 이러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무자본 창업이니까 노리스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들이대죠 사실. 저도 들이댔었고. 근데 시간을 버리는 걸 사람들은 몰라. 무자본이라는 말에 이끌려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시간에 예를 들면은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무자본 창업을 하더라도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예를 들면 무자본 창업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저는 지금 그 사업체를 하나 지금 그 이렇게 지금 폐업 이제 과정을 이제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구매 대행 사업은 이제 폐업 첨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좀 이렇게 바빠졌기 때문에 또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폐업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시작할 때는 군대에서 작전 오죽하겠니? 아 우리가 여기를 급습해가지고 아무로도 다치지 않고 인질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최악의 상황은 사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아. 왜냐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거든. 본능적으로. 그래야지 사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치열한 전투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 똑같은 것 같아. 이제 자녀가 뭐 어떤 힘들어한다라고 한마디 했다면 학교를 뭐 옮겨달라 뭐 이렇게 하면 옮겼을 때 이 아이가 겪는 왕따나 새로운 적응력이나 아니면 컨디션이나 거리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다 예측을 해야 된다. 이 아이가 단순히 이제 뭐 멀어졌네, 가까워졌네가 아니라. 근데 네 오늘 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요즘 왜냐면 뭐 프로그램 뭐 금쪽 같은 데 아니 그런 건 TV를 안 보는데 이걸 그냥 일상 분들한테 적용하고 싶었고 저도 이런 걸 일상에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이 잘 풀려야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잖아. 가정이 잘 풀려야 행복한 거기 때문에 자녀 그리고 부모 이런 관계 속에서 불행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 가정의 행복함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그럼 얘기를 해본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될 거고 우리 아이는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체육 활동도 잘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인기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좀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고 아이가 중간중간에 학교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도 있고 공부엔 소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운동에도 소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예를 들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여러 상황들을 상정해 두고 거기에 맞게 이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한 삶의 방법이 아닐까 또는 비즈니스 아니면 회사 생활 사회생활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면 전달되셨겠죠? 예. 그다음에 챕터 10 10번째 스킬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죠. 스킬. 위와 아래를 모두 이끌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챕터가 어떻게 보면 송옥이가
되게 좋아하는 챕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이 책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해. 예를 들면 cover and move, 어머 이동해라. 뭐 예를 들면 모든 팀은 서로 상호적으로 이제 연계해서 도와라. 심플, 단순화해라. prioritize and execute.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 실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연한 얘기죠.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복잡하게 서로 돕지 말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요 챕터는 leading up and down the chain of command.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모두 이끌어라는 요 챕터는 내가 왜 네가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신선해 이 챕터는. 신선해. 왜냐면은 보통 대부분은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진부한 책들과 차별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는 리더십 하면은 윗사람이 이끌고 밑에 사람은 팔로우십 하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끌면은 이끄는 걸 그대로 밑에 사람들은 실행만 할 뿐이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진리는 모든 사람 개개인이 모두가 다 팀의 리더라는 거야. 그전에 이제 조코가 이제 방편으로 썼던 이등병부터 부소대장, 소대장까지 모두가 다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역할 수행과 본인의 why를 생각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지만 이 유기체가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뭐 어떻게 읽고 싶은 부분이나 있으십니까? 이 챕터에서.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 원동력 중에 좀 됐던 게 하나. 그러니까 니는 이거 그 리더십 스킬 적용하면서 이런 일화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들려주세요.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주어진 직급과 권한 이거를 딱 경계짓고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고, 나 할 일이 이거 딱 나눠서 위에 분과 아래 분의 역할 나눠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살면은 내가 무능한 분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덜 진취적인 분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운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을 그냥 직급과 경계선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나누는 것을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후배들을 또 이제 리더십적으로 딱 하기 위해서는 후배들을 이끌 때 이 무능하든 유능하든 이분도 같이 끌어들여서 이끌어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많이 했잖아. 예를 들면은 옛날에 직장 상사가 예를 들면 너의 직속 상관이지. 직속 상관이 니한테 했을 때 직속 상관이 인기가 없는 직속 상관이었는데 이 부하들이 또 너만 따랐잖아 그때. 근데 그게 아니라 직속 상관과 같이 가려고 했잖아 너는. 근데 그게 그래도 우리 저 팀장님도 챙겨드려야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니네 같이 가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팀장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고 또 팀장님을 이끌었고, 어떻게 보면 네가 어떻게 보면 부팀장이었지만 팀장님을 이끌어서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었었잖아. 팀을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그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좀 한번 얘기하면서 여기를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윗사람을 이끄는 일은 2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선하니까 신선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윗사람을 이끄는 일은 아랫사람을 이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령과 기술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윗사람은 이 자의식에 똘똘똘 뭉친 자의식 괴물이기 때문이죠. 아랫사람을 이끌 때는 직책 자체가 권위와 힘을 발휘하지만 윗사람을 이끌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향력, 경험, 지식, 소통 능력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원하는 바를 윗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윗사람도 나름의 큰 그림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어떤 시기에는 당신 또는 당신의 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또는 윗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겸허함을 지녀야 한다. 모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속 상관을 챙기는 것이다. 어떤 지휘 체계 아래에서든 리더는 구성원들 앞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위 계통에 대한 공공연한 불복종이나 불만 표시는 각 단계의 리더들이 권위를 한 번에 깎아먹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잘한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직속 상관을 챙기면서 근데 막 야, 팀장님 뒤에 가가지고 앞에서는 직속 상관 챙긴 척하고 뒤에 가가지고 팀원들 모아놓고 야 병신 새끼 야왜 저 좀 우쭈쭈 해줘가 아니라 진짜 성옥이는 그 팀을 위해서 저 직속 상관과 우리 함께 가야 한다. 직속 상관이 살아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다. 맞아. 라고 해서 진심을 다해서 직속 상관을 서포트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이게 똥꼬 빤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직속 상관과 건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직속 상관과 같은 팀인데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여기 조금 읽어보세요. 밑에. 대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과 당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직속 상관에 대해서 말이죠. 그 밖에 윗사람들을 이끌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얘기해 주시죠. 이걸 읽어요? 네, 줄 거는 거. 네. 자, 당신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인물, 즉 아랫사람과 윗사람에 대해 비슷한 만큼의 책임감을 가져라. 보통 아랫사람들에만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윗사람은 내가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거든 사실.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그 깨는 거야 고정관념을. 윗사람도 내가 책임을 갖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윗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제시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라. 이건 또 그 자의식을 이제 점검하라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죠. 네. 다음. 윗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묻지 말고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말할 것.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아빠가 리더잖아. 어떻게 보면 보통의 리더. 자식한테 아빠 욕을 하는 거야. 네 애비가 저래서 저래. 똑같은 거다 회사랑. 자식은 동조되지. 반감을 갖든 공감을 하든. 그치? 아빠 이상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식은 많은 자식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엄마는 네 애비는 이러는데 아빠는 네 엄마는 네 애미는 그래서 자식은 보통 대부분의 자식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집안이 보통 이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이 사람 아빠 말 들으면 엄마 잘못이고. 그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둘을 모아놓고 얘기를 듣잖아. 그럼 둘이 싸우기 시작해. 그렇지. 거짓말 치지 말라고. 폭탄이 터진다. 그렇지. 그럴 때는 위아래 모두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그러면 익심없이 하는 거야. 그렇죠. 아들이다. 내 잘못. 내가 중간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엄마 내 잘못입니다. 아빠 내 잘못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빠를 좋게 생각했어요. 아빠는 사실 엄마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기 이건 좀 그렇지만서도 이거 우리가 이제 농담담만 했지만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것은 적용 가능할 만한 리더십이다. 자, 11 제 11번째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279페이지입니다. 이건 방법론인데 불확실함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법.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1화는 이 크리스 카일 그 이제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영화 엄청 유명한 영화죠. 그 크리스 카일이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쏠까 말까. 근데 이제 다급한 상황이고 위에서 이제 쪼는 상황이야. 근데 크리스 카일이 이상해. 아무래도 아군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알고 보니 크리스 카일이 만약에 쐈으면 이건 최악의 아군 교전, 아군 사상이 벌어질 일이었어요. 그 더블 체크에 관련된 일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법. 근데 나 이거는 전장의 거보다 나 이게 더 공감이 됐어. 이 비즈니스 장면에서 적용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비즈니스 사례에서 적용한 내용을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거 건너뛰고 전장 그 얘기 건너뛰고 비즈니스 사례 적용하는 거죠. 형이 정리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전장에서 배운 이제 리더십 레슨을 이제 설명을 일화를 설명하고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성공을 시켰는지. 근데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 적용했던 게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의 운명 296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둘 중 누구를 내보내라고요라는 제목입니다. 모두의 운명이 걸린 판단. 그런데 조코는 달라의 말에 다른 선택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달라가 미심쩍다는 듯이 물었다. 그게 뭐죠? 달라가 누구죠? 달라가 아마 CEO? 어느 소프트웨어에서 자회사의 대표입니다. 달라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표이사인 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짐이고 자회사의 대표는 달라입니다. 그래서 달라는 이제 위에 상관이 있는 상태죠. 달라에게 이제 이 중요한 이 인적 자원들이 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팔과 오른팔이 그죠. 그래서 조코가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가 근데 얘를 자르면은 또 얘는 또 중요한 인적 자원이어가지고 얘를 또 대체할 자원이 없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야. 얘네 둘이 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라고. 그러니까 달라가 그 조코가 둘 다 자르는 겁니다. 달라와 짐이 당황한 듯 서로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조코가 말을 이어갔다. 레이프와 내가 이라크에서 근무할 때 옆 기동대에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 기동대장과 소대장 사이에서 말이죠. 둘 다 기동대 핵심 리더였는데 사이가 몹시 나빴어요. 서로를 싫어했죠. 사령부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메일도 보냈어요. 사령관이 보다 못해 둘 다 그만하고 주말 동안 서로 화해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두 사람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면서 상대를 해고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사령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사람 다 잘랐습니다. 달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상상도 못한다는 그런 선택은 상상도 못한 그녀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고 말했다. 저는 둘 다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내보내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두 사람이 리더로서 뛰어난가요? 좋은 리더는 아니죠. 그들은 함께 사이에서 일할 방법을 못 찾았어요. 둘 다 경쟁사 면접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런 모든 행동이 회사에 해가 됩니다. 둘 다 해고하면 팀은 어쩌고요? 그녀는 두 사람을 해고했을 때 일어날 당장의 손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다른 팀원들과 회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팀원들이 팀장을 마음으로 따르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죠. 설령 충성파가 한두 사람 있다 해도 그런 리더에게 충성을 하는 직원들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팀장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원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이 그 사람을 승진시킬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실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가진 건 팀원들의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에드하르도나 나이절이 아니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달라는 물론이고 짐도 그 말에 동의한 듯 끄덕였다. 나는 달라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세요? 인질범 요구에 휘둘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보이고 싶으세요? 아니요. 리더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리더는 반드시 결단력을 지녀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도 기꺼이 할 줄 알아야 해요. 물론 결과는 불확실하죠.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는 당신이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조코가 덧붙였다.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현장에 있는 팀원들은 분명 이런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에서 이 오랜 중마고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이 친구한테 약간 물들어. 안 좋은 물들어. 근데 이 친구한테 덕을 많이 보기도 해. 근데 이 친구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맨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과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잘라라. 이게 요전에 이제 챕터 10이 이제 리딩 업 앤 다운 체인 오브 더 커맨드였잖아. 이게 신선했어. 밑사람도 리더가 돼야 된다는구나. 이거 좀 신선한 파트였잖아. 근데 또 요 파트도 좀 신선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거야.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이 불확실성이 이 팽배한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 언제 잘릴지 몰라. 사실 나도 회사 생활 하면서 리더십 스킬을 갖고 내 인생을 잘 설계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나도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고. 그리고 전장에서는 더더욱 또 그렇고.
근데 그게 언제인지 결정력을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된다는 거지. 잘라야 된다. 그리고 회사원분들은 이거야. 예를 들면은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아니면 뭐 회사를 그만하고 창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딱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최악의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되고 리더십 스킬도 마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다음에 흐지부지하지 말고 딱 그만둘 땐 딱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그 상황에 이제 처해 보면은 결단이 어렵죠. 결단이 어려워.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 그렇지. 이게 뭐 지방으로 너무 멀리 발령이 났는데 가정이 불안정해. 그럼 이제 가정의 화목과 이제 이런 출퇴근의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가정을 선택한다고 결단을 하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그만둬버리라는 거야. 어려운 선택이죠. 다시 필 수는 없어요. 근데 자선단체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는 없다.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싶고 집안도 완벽하고 싶고 힘들죠. 밸런스를 맞추는 건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죠. 사업은 또 잘하고 싶고 잠은 많이 자고 싶고 몸짱은 되고 싶고 스트레스는 안 받고 싶고 다이어트는 하고 싶고 맛있는 건 먹고 싶고 피자는 먹고 싶은데 식스팩은 유지하고 싶고 과감하게 하나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먹든가. 자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챕터 12 엄격한 규율이 곧 자유다. 299페이지입니다. 이 성욱이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에 딱 나오는 말이네. Discipline equals freedom. 이거 아주 좋은 파트였어요.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이죠. 이 책을 이제 그 끝 마무리 짓는 이 책입니다. 자, 309페이지입니다. 엄격한 규율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근데 규율이 나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촬영할 때는 얘기를 했는데 규율이라는 해석이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디스플린을 규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얕은 것 같아. 디스플린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로 보면은 어떤 그 이제 힘든 목적 달성을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서 단련하는 과정이 디스플린이거든. 근데 그 안에서 물론 자기만의 규율이 필요하지. 근데 지금 방금 내가 봐.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업 달성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 뭐를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가 너무 봐봐. 엄격한 규율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근데 이게 디스플린의 의미거든. 조코가 얘기하는. 규율은 조금 살짝 조금 뭔가 근데 이 번역하신 분도 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 규율에 엄청 많은, 그러니까 디스플린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 많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쓰시다 보니까 규율이라는 말을 선택하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긴 해야 되니까. 나는 근데 좋은 습관이라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 습관도 될 수도 있죠. 물론. 이 모든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디스플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율도 되고 습관도 되고 목적 달성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도 되고 뭐 예를 들면 단련도 되고 수행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어쨌든 그 의미가 디스플린입니다. 그 306페이지 먼저 한 번만 정리할게. 오케이. 여기도 있는데 306페이지입니다. 엄격한 절차 덕분에 우리는 작전에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됐다. 규율 덕분에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엄격한데 난 우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가 그전에 뭐 책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얘기가 더 와닿을 수도 있다며. 그러니까 운동 배우 운동. 맞아. 내가 진짜 신기한 게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운동하기 시작한 지가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매일 하거든요 정말. 근데 어때?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희한한 거는 가끔 몸이 이제 많이 잠을 6시간 5시간밖에 못 자면 아침에 힘들긴 해요. 근데 가끔 아침에 너무 고단해서 못 갔잖아요 운동을. 그날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야. 그렇지. 근데 아침에 역설적이지 사실. 더 자고 싶은 잠을 포기하고 운동을 가면 그 하루가 자유롭지. 내 기분이 더 자유로워.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이 마음 수행도 그래. 우리의 마음을 보는 수행을 자꾸 하고 왜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되는지, 언젠간 죽을 인생, 무엇을 갖고 갈 건지. 돈은 못 갖고 갑니다. 팩트잖아요. 그렇다면 가족들과의 사랑을 갖고 갈 수 있나? 사랑도 못 갖고 갑니다.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볼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잘 봐야겠구나라는 그 수행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이고 화날 때는 화나는 마음이 보이네.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화가 왜 났지? 처음엔 안 보이죠.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나의 또 본능이 자극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연습을 자꾸 하면서 자유를 찾는 거죠. 내 마음이 보이는 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현상들을 그냥 지켜봐주고 그 현상들을 인정해주고 할 때 점점 자유로워지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할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예를 들면은 강력해지고 생활에 원동력이 생기고 보다 많은 세로토닌을 얻고 보다 많은 옥시토신을 얻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하루가 활기차게 그리고 또 생활하고. 하루에 변수가 좀 덜 생깁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더 빨리 자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분산 시냅스가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서 받았어야 할 전화를 무음으로 해놔서 못 받고. 죄송합니다. 어제 일찍 잠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래 별거 아니었어.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술을 또 이제 못 먹으니까 운동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뭐 술이 떡이 된 친구한테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인사불성인 친구한테 야 어제 전화해서 이제 내년에 실수했나 이런 전화 못 받습니다. 왜냐면 자고 있기 때문에. 예.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또 거기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건강한 기분을 가지고 그 운동과 우리 이제 운동과 건강에서 운동과 도파민에서 다루는 그 이제 에피소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역설을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면 왜 좋은지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따라오는 예를 들면은 예쁜 몸매, 날씬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리고 선택의 순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나의 선택지가 많아져. 내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선택지보다는 지배당하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을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고 귀찮고 예를 들면 헬스 하시는 분들,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일단 가야 되고 수영 하시는 분들은 수영장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상황을 위해, 보다 나은 자유를 위해 단련을 하는 역설적이죠. 시간을 내서 단련을 하지만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결국에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우리 이 짧은 인생에서 조금 더 자유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해방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습니다. 그래봐야 직장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것들을 이 디스플린 equals freedom 마지막 챕터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the dichotomy of leadership 이 네이비실 균형의 기술 이 이분법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흘리고 이 책을 끝마치죠.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커버를 요건 잘했지. 요건 마음에 들겠지 우리. 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고기를 가서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은 네이비실 균형의 기술 편을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요게 속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요 속편 여기서는 이제 익스트림 오너십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코의 이 책이 잘 팔리고 나서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들 전부 다 익스트림 오너십을 읽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That's my fault 이러면서 내 책임입니다. 서로 막 내 책임입니다 이러는 거야. 익스트림 오너십 잘못 읽으신 거죠. 진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말만 익스트림 오너십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 책임이라고 격하게 공감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야 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야라고 해줄 줄 알고 그건 내 책임이야. 그럼 이쯤에서 저 사람이 내 책임이라고 얘기해주겠지 생각하면서 그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맞아 네 책임이야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 알았냐? 그래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그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표면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분법적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중도의 길을 걸어라는 관점에서 딱 그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 책에서 나오는 혼돈과 이 질서의 경계에 서야 되는 그 길을 걷는 방법을 이 네이비실 균형의 기술에서 균형 기술은 커버 나름대로 잘했잖아. 이거 네. 몇 편이었죠?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찾아보면은 저희 거 이거 다음이 이 네이비실 균형의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로 쓰신 저자분도 이걸 원이고 이게 투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커버 나름대로 잘 됐으니까 이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균형의 기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균형의 기술을 28이었었나? 아닌가? 아예 28 아민이었나? 아니. 균형의 기술은 잠깐만요. 균형이라고 치면 나오잖아요. 돼지야. 맞네. 잠깐만. 내 탓이야. 왜냐면 형이 이걸 이렇게 늦게 찾는다는 건 내가 사전에 이 멘트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형이 그렇게 늦게 찾는 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근데 우리 팟캐스트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줘봐. 슬픈 얘기지만 평발 균형의 기술 쳐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 팟캐스트 동영상 리스트를 보면 되잖아. 팟캐스트 리스트. 이거 거기서 지금 보고 있어. 내 탓이야. 잠깐만. 내가 미리 에피소드 몇인지를 맞아. 알아왔었어. 이제 알았니? 어쨌든 그래서 에피소드 그냥 그 저기 제목에 있으니까. 그래. 줘봐. 내가 볼게. 그렇게 어려워? 여기 있네요. 몇 대야 몇 타? 29 맞네. 29야? 29, 30. 29, 38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 좋아요. 29, 30 내용 아주 좋았어.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 조코가 남긴 이 세 줄, 네 줄 이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변명하지 마라. 둘째, 남 탓하지 마라. 셋째, 포기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적들이 바라는 것이다. 수신 완료. 교신 끝.